영화 감독들은 장면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소품에서부터 조명, 카메라의 앵글, 연기의 동선과 소리, 음악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장면에서도 감독의 숨어있는 의도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한 듄을 감독의 코멘터리와 함께 보면서 이야, 이런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듄의 초반에 등장하는 한 장면에 대한 감독의 코멘터리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봤습니다. 대단한 액션도 특수효과도 전혀 없는 이 평범해 보이는 장면에 어떤 의미와 감독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듄의 러닝타임 20분 정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가 어머니 종족의 데모에게 일종의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시퀀스 전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폴은 데모와 독대를 하게 되고 데모는 한 상자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상자는 고통을 주는 상자로 이를 참지 못하고 손을 빼게 되면 독침에 찔려 즉사한다고 하죠. 주인공은 끝까지 이 고통을 참아내고 데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냥 보면 정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죠. 일단 이 장면은 듄의 원작과 영화 모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초능력을 가진 종족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주인공 폴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초능력 종족의 데모가 직접 와서 테스트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찰나를 경험하게 되고 데모 역시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존재가 바로 주인공일지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 혹은 희망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일단 이 장소의 선정부터 감독의 오랜 고심이 들어 있습니다. 듄의 세계는 컴퓨터를 비롯한 발전된 전자장비가 최소화된 세계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금기된 세상이죠. 그래서 미래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의 세상보다 더 고전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고 컴퓨터보다는 책을, 미디어보다는 인간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서적이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이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디테일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고대 양식으로 보이는 패턴의 카페트가 깔려있고 의자는 전혀 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재질에 앉는 자세도 완전히 90도 직각으로 앉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데모의 모습은 마치 체스의 말, 퀸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죠. 여기에 바닥만 아주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조명이 더해지면서 이곳은 마치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실과 비현실 사이 어딘가에 악몽처럼 느껴지는 이 모호한 분위기는 감독이 14살에 처음 듄의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You dismissed my mother in her own house. Come here, kneel. 듄의 세계관에는 보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최면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Give me a order. 초능력을 가진 베네 게스리트 종족이 주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이 보이스를 사용하면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장면에서 데모의 보이스에 따라 주인공이 천천히 걸어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마치 좀비 같은 모습의 영화의 긴장감은 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생각해낸 방식이 마치 순간의 현기증이나 단기 기억 상실처럼 중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은 주인공 앞에서부터 카메라를 뒤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초점은 그대로 둬서 주인공의 모습이 멀어지면서 흐려지도록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반대편 앵글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1초도 안 되는 간격으로 곧바로 연결해서 기억이 끊기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거죠. Come here, kneel. 원래 이 장면에서 데모는 베일을 벗고 폴과 대면하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주인공과 데모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일을 쓴 채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검은색 베일로 가려진 얼굴이 신비한 느낌을 주면서도 표정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일종의 공포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Put your right hand in the box.
이 상자는 원작에서 묘사된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고대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위험하고 내부에 심연 같은 그림자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장면의 중요성과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체의 CG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장면은 가장 감정적으로 주인공 폴과 데모 간의 연기에 100% 의존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완전히 덫에 걸린 동물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측면의 앵글로 갇혀있는 느낌을 강조하고 데모는 거의 직각의 모습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앉아있지만 여전히 주인공보다 눈높이가 높아서 상대방을 내려보는 우월한 힘의 불균형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에서 감독은 데모가 마치 뱀처럼 은밀하지만 순간적으로 주인공의 목을 노리는 동작을 원했다고 합니다. I hold at your neck the Gomjava. 독침을 잡는 동작 역시 엄지와 검지만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자세를 찾느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단 몇 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독침의 디자인 역시 오랜 고심의 결과입니다. 이 영화는 SF 영화지만 상당 부분 고대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트와 의복, 전반적인 디자인 양식들이 미래 사회보다는 고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곰자바로 불리는 이 독침 역시 이런 디자인 양식을 바탕으로 고대의 검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What's in the box? Pain. Your mother stands behind that door. No one will get past her. 지금 보시는 장면은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에 등장하는 시그니처 같은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통일된 색감으로 공간을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거의 모노톤으로 구성된 컨택트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색감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된 색감의 한 부분에는 언제나 유난히 도드라지는 색깔 하나가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불균형을 통해서 장소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언가 작동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인공의 조명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명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듄에서도 온통 어둡고 모래색뿐인 공간에 유난히 밝은 드론을 띄워놓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조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엄밀히 따지면 소리가 아니라 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한스 짐머가 만들어낸 소리이자 곰자바라는 제목이 붙여진 음악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음악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계음 같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Silence. 이 소리는 치과의사가 쓰는 드릴의 소리를 기본으로 여러 기계음이 더해진 소리라고 하는데요. It's the little death that brings obliteration. 주인공의 고통이 점점 커지면서 한층 볼륨이 높아지는 이 소리는 사람의 비명 소리를 압축해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들은 이런 식으로 음악과 소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리오에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낮게 깔리고 있는 음악은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와 절묘하게 겹쳐집니다. 컨택트에서는 외계인의 소리인지 배경음악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침공 혹은 경고를 의미하는 사이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음악은 사이렌 소리의 주파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소리를 음악의 일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리의 감정을 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이렌을 들었을 때 느끼는 공포와 위압감을 자연스럽게 이 장면에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듄에서도 이 장면의 느낌을 단순히 배우의 표정만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드릴과 사람의 비명 소리를 통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nough. 이 사건은 왜 이 공간에서 일어났을까? 왜 이 공간의 색깔은 이런 색일까? 왜 카메라는 피사체를 이렇게 담고 있고 왜 조명은 이렇게 사용됐을까?
솔직히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영화를 보라고 추천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 영화를 보다가 문득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온다면 어쩌면 그 해답은 인터넷이 아니라 그 장면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면의 배경과 구도, 조명과 소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